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조선 영조임금 시절에 영의정을 지낸 이종성이 수렁에 빠진 어떤 가여운 여인을 건져 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 영조임금 시절에 영의정을 지낸 이종성이 아직 형조판서였을 때의 일이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살기가 너무 어려워 10년을 기약하고는 집을 떠나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했다. 집을 떠나면서 그 사람은 딴 마음 먹지 말고 절개를 지키고 살 것을 단단히 부탁했고 아내는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남편이 떠난 후에 아내는 동네를 다니며 품위를 하면서 남편과의 약속대로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김씨성을 가진 어떤 재상이 있었는데 그 집에는 많은 하인이 있었고 또 집안의 여러 가지 잡무와 장부 기록을 담당하는 젊은 서리가 한 사람이 있었다. 재상집 서리는 남편이 멀리 떠나고 혼자 사는 이 부인의 젊고 고운 얼굴에 마음이 끌려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부인 집 근처에 사는 한 나이 든 과부를 돈으로 꼬여서는 그 부인과 친해질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부는 부인에게 가서 김 재상집 서리와 서로 왕래하면서 가까이 지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인을 꼬드겼다. 그 부인은 여자 혼자 살면서 평소 어려운 점이 많았다. 그래서 재상댁 서리와 가까이 지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어느 날 낮에 과부의 안내로 김 재상댁 서리가 부인 집으로 와서 서로 안면을 익혔다. 이후 서리는 매일 부인 집에 와서 무슨 어려움이 없느냐고 묻고 또 재상댁에서 먹다 남은 음식도 가져다 주곤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가 하루라도 오지 않으면 오히려 부인이 더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늦도록 이야기하고 놀다가 밤이 깊어졌을 때 부인의 손을 잡고 서리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부인, 나는 부인의 그 정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그리워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잘 때 베개를 이불에 싸서 안고는 부인을 껴안고 잔다고 생각하면서 잠이 듭니다. 부인이 너무 좋아서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소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부인의 두 손을 잡고 힘껏 잡아당겼다. 하지만 부인은 거절했다. 그녀는 집안 살림을 일으키겠다고 어딘지도 모를 객지를 헤매고 있을 남편을 배반할 수는 없었다. 창피만 당한 재상집 서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말과 행동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고는 그 자리를 물러났다. 하지만 속셈은 그렇지 않아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밤이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부인은 방문을 열어놓고 속옷만 입은 채 잠을 잤다. 이때 마침 재상집 서리가 놀러 왔다가 그 잠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부인은 가슴이 풀어헤쳐져 두 봉우리가 온통 드러나고 아랫도리도 옷끈이 풀어져 허벅지가 완전히 노출된 상태였다. 어스름 달빛에 그 모습을 가까이 보고 있으려니 재상집 서리는 마음이 동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부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미 몸은 손을 댈 필요 없이 맨살이 모두 노출된 상태였다. 재상집 서리는 부인의 두 다리를 조금씩 벌려서는 잠이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마침내 욕심을 채웠다. 피곤해 깊이 잠든 부인은 잠결에 약간 이상한 기분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지만 이미 재상집 서리는 제 볼일을 보고 달아난 뒤였다. 잠을 깬 부인이 아래 몸을 만져 살피면서 생각하니 자세한 상황은 잘 알 수가 없었지만 어떤 남자에 의해 간음을 당한 것 같았다. 어떤 남자라면 누구겠는가? 재상집 서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다음 날 밤 재상집 서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부인은 그 뻔뻔스러움을 따지려 들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정조를 유린당한 부인은 몸과 마음 모두 저항할 기운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러니 서리가 하자는 대로 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이후로 재상댁 서리는 매일 밤 부인의 집을 다녀갔고 부인은 이미 회절한 터라 어쩔 수 없어 걸자와 몸을 섞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젖은 집단을 태우는 것 같았고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허리가 점점 깊이 잠기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큰 문제가 발생했다. 집을 떠났던 남편이 7, 8년 만에 많은 산삼을 캐서는 집에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놀라게 해주기 위해 그 산삼 보따리를 영은문 밖에 있는 돌다리 아래에 돌기둥 사이에 숨겨두고는 사전 연락도 없이 어두워질 무렵에 불쑥 집에 나타났다. 남편은 저녁밥을 먹고 나서 아내와 마주 앉아 산삼을 캤다고 자랑하고는 내일이면 부자가 된다면서 좋아했다. 부인은 고개를 반쯤 숙이고 가슴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의 말을 들었다. 손을 들어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고 만지고 싶었으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무간지옥이 따로 없었다. 남편은 말하다 말고 너무 흥분하여 돌다리의 돌기둥 사이에 산삼을 숨겨놓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모두 다 하게 되었다. 이것이 큰 실수였다. 이때 마침 재상댁 서리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을 먹고 부인에게 왔다가 부인의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모두 엿들었다. 그래서 곧장 영은문 밖으로 가서는 돌기둥 사이에 있는 산삼 보따리를 훔쳐 가져가 버렸다. 이튿날 산삼을 잃은 남편은 울면서 관아에 가서 호소했으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들은 이종성 판서만은 무엇인가 마음에 집히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가만히 부하를 시켜 매일 밤 그 여자 집을 감시하게 했고 드디어 재상댁 서리가 부인에게 드나든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판서는 곧 재상댁 서리를 불러오게 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엎어놓고는 곤장 몇 대를 힘껏 치게 하고는 호통을 쳤다. 너의 죄상을 다 알고 있으니 산삼을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자와 너를 함께 죽이겠다. 서리는 이 판서의 귀신 같은 말에 다른 말 없이 명령대로 하겠으니 목숨만 살려달라고 말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그날로 산삼을 도로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종성 판서는 곧 그 여자의 남편을 불러서 돌다리 밑에 가보라고 했고 걸자가 산삼을 도로 찾아와서는 울면서 고마워했다. 이 판서는 다시 재상집 서리를 불러 말했다. 어떠냐? 그 여인을 아내로 삼을 테냐? 아내로 삼겠다면 내가 중매를 서주마. 아닙니다. 저는 총각이라 유부녀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된다. 유부녀를 꼬였으니 혼인하여 데리고 살도록 하라. 아닙니다. 살려주십시오. 부모님이 저를 자식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걸자의 말을 듣고 이 판서가 눈을 부라렸다. 이 독사 같은 놈. 너는 성품이 천한데다 아주 비열하고 졸렬한 놈이다. 가여운 여인을 유혹해서는 마음대로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버리겠다고. 개 같은 놈. 오늘 이후로 내가 다시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면 사람을 시켜 귀신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알아듣겠느냐? 이렇게 엄명을 내려 다시는 재상댁 서리가 부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놀란 서리는 그날 밤에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다. 판서는 서리를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부인을 오라고 불렀다. 부인, 지독한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의 일은 잊어버리시오. 세상에 고름이 살되는 법은 없소이다. 그러니 남편에게는 아무 말 마시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부인, 절대로 남편에게 털어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남자는 그런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고상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알게 되면 부인뿐 아니라 남편도 불행해집니다. 부인은 판서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다.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던 판서가 말했다. 실컷 우시오. 다 울거든 개떡 같았던 지나간 세월은 다 잃어버리고 앞으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사시오. 판서가 말한 대로 부부는 산삼을 팔아 논밭을 사서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 맺은 사실을 몰랐고 극진히 아내를 사랑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미안하고 죄송했지만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만큼 제 목숨을 다하여 남편을 사랑하고 그에게 헌신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이종성은 조선 영조 때의 무신입니다. 이항복의 오세손이며 벼슬은 좌의정, 영의정 등을 거쳐 영중추부사에 이르렀으며 장원 세자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성리하게 밝고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났고 저서에 5,000집이 있습니다. 장원세자는 사도세자입니다. 영조의 차남인 사도세자는 아버지와 오랜 갈등 끝에 만 27세의 젊은 나이로 7월의 한여름 땡볕 삼복더위에 쌀 담는 뒤주에 갇혀 8일 만에 굶어 죽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영조는 늦은 나이인 42살에 얻은 아들인 사도세자한테 기대가 지나쳐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의 질책과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신병을 얻어 기행과 비행을 일삼다가 결국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운의 왕세자라고 하지만 죽기 전 온갖 이유로 수십 수백 건에 달하는 살인을 저질러 빈말로도 무고한 피해자라고는 도저히 칭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상은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아보던 이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영은문은 조선이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상징적 관문으로서 1537년에 세웠다가 1895년에 철거한 건축물입니다. 철거 전에는 오늘날의 통일로 독립문역 사거리에 있었으며 철거된 잔해는 1963년에 영은문 주초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룡 교수가 지은 책 한국인 이야기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에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의 그림, 숭례문 밖 옛 칠패시장과 옛 서울의 뒷골목, 그리고 동작나루의 봄빛을 빌렸습니다. 한국데이터베이스 산업진흥원, 공유마당에서 김홍도의 그림, 우물가를 빌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개최,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전시 도록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 소원을 빌렸습니다. 사이버고사 고사성어, 36개와 상가지구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키즈현대의 어린이를 위한 창작동화, 흥부와 놀부 새집증후군 편에서 일러스트 하나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 신윤복, 조영석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클립아트 코리아, 그리고 러브픽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